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삼각함수 하면 떠오르는 단원이 있지 않아? 중학교 때 배워서. 그치, 삼각비. 삼각비에서 확장을 한 거야. 삼각비에서 확장한. 삼각비라는 건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각 변끼리의 어떤 특정 비율값이 있다는 거잖아. 그 각도에 따라서. 그때 우리는 뭐뭐 배웠었냐면은 30도짜리, 0도짜리, 45도짜리, 뭐 60도짜리, 90도짜리 얘네들만 우리가 배웠었지. 근데 우리가 욕심이 좀 이제 생기는 거야. 함수라는 걸 이제 나타내려면 문제가 뭐야? 실수 전체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지. 근데 각은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게 각은 무리수가 없어. 루트 3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각은 60분법으로 돼 있거든. 60분법이 뭔지 알아? 60분법이 뭔지 아니? 0부터 59까지. 그러니까 60 하면 떠오르는 거가 있어? 시간. 시간, 그렇지. 해시계. 해시계가 이 시계가 동그란 모양인 게 우리가 해시계에서 시작됐잖아. 이게 그림자. 해가 움직이는 그림자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시간을 우리가 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리수란 말이야. 비율로 나타낼 수 있잖아. 계속 쪼개는 거잖아. 이렇게 처음에는 4등분하고 4등분한 걸 또 반으로 나누고 얘를 또 반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유리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체계에서 무리수 없이는 실수 전체가 될 수가 없잖아. 실수는 무리수와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무리수의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삼각함수에서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선입견들을 좀 깨야 되냐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게 있는데 너네 GS25식 있잖아. 처음에 GS25식 편의점이 있었는데 내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질문했던 기억이 나. 25시는 몇 시냐고. 25시는 몇 시일까? 한시. 그러면은 GS25시잖아. 그럼 오늘 새벽 1시까지 일했어. 그럼 내일은? 새벽 2시까지 새벽 3시까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 자체가 25시라는 거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이잖아. 그지? 우리 초등학생들도 시계 배우면 이럴 때가 있어. 자, 하루에 시계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게 하루에 몇 번 있게? 두 번이죠, 두 번. 두 번 있어요. 시계가 이 모양을 하는 건 하루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그러잖아. 뭐 7시에 만나자. 아침 7시, 저녁 7시 물어보잖아. 그래서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뭘 써? 아침인지 저녁인지 AM, PM을 쓰잖아. 그런 것처럼 각도 우리가 이게 동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 상태로 지금 모여있어. 이 각이. 이 상태야. 그럼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도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410도라고 해야 되는지 애매하단 말이야. 이게 움직일 거거든? 그래서 움직이는 바늘이다 해서 동경이라고 부르고 시작하는 기초가 되는 선이다 라고 해서 시초선이라는 별명을 짓거든? 그래서 이게 시초선이야. 일반적으로 이거 시초선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시초선이 무조건 X축이다는 아니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시초선이면 나머지 하나가 동경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 움직인 거리를 표현한 게 각이야. 그럼 한 바퀴 움직이면은 360도지. 두 바퀴 움직이면 720도지.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움직인 양을 내가 나타내고 싶어서 표현을 할 때 얘가 한 바퀴 돌고 있는 거다 아니면은 한 바퀴도 채 못 돌고 이만큼만 간 거다라는 걸 표현할 때 이걸 더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그러니까 지금 멈춰있는 시초선과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정도를 알파도라고 했을 때 한 바퀴 돌고 나서 온 거면은 360 더하기 알파. 두 바퀴 돌고 이 자리에 온 거면은 720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몇 바퀴인지 생각하면 바퀴수. 바퀴수가 되는 거고 현재 위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쓸 일도 없겠지만 요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뭐 쉽잖아. 뭐 70도라고 우리가 써. 70도, 그러니까 70도 위치에 현재 있어. 이 동경이.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쓰면 좋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70도라고 이 세타라는 각을 세타라고 부를 거야. 세타. 이건 스 발음 너네 영어 너네는 발음기 안 배운다며. 아 배우니? 영어학원에서 발음기도 안 배운다며 요새. 발음기를 안 배우다니. 그럼 발음을 어떻게 하지? 너네 저거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뉴. 발음 배우는 걸 뭐라고 하더라? 파닉스 이런 거 안 한다며 요새는. 학교에서 발음기 안 배우지. 옛날에는 단어장 있으면 뒤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돼지꼬리 이렇게 이런 발음도 있고 맞나? 이거 아니면 뭐 있어. 이런 발음도 있고 뭐 이런 발음 막 있어. 약간 기억 잘 안 나는데 나도 일본어는 아니고 지 발음 막 맞다. 이거 이렇게 썼으나? 아무래도 즈 발음 막 이런 거 막 발음 기억 막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세타의 세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타라는 각을 이제 많이 쓰게 될 건데 어떤 각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쉽죠? 그럼 우리가 일사분면을 표현할 때 일사분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라고 하잖아. 그지? 이게 일사분면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360 곱하기 n보다는 크고 360 곱하기 n 더하기 90보다는 작고. 그지? 일사분면. 이사분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부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 사이. 쉽죠? 이 내용 어렵진 않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이고 만약에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 자, 포도법이라는 거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실수 전체 영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단위입니다. 라디안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부채꼴이 있어. 그러면은 이 부채꼴이 그리다 보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겠지. 생기잖아. 그때의 각을 1라디안이라고 부를 겁니다. 1라디안이라고. 자, 그래서 R인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아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파이분의 180도로 항상 일정하다. 그렇겠죠. 공식이 뭐야? 호의 길이 공식 뭐야?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지. 그지? 이게 호의 길이야. 근데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얘가 얼마? 2파이분의 1이 된다는 거잖아. 그지? 2파이분, 2 자체가 2파이잖아. 그지? 이게 R일 때는. L과 R이 같을 때는. 그러니까 R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거든. 그럼 2파이가 360도잖아. R 약분되잖아. 그럼 얘가 1라디안이 되는 거. 그때 이 각이. 그죠?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됩니다. 이런 비율로 파이분의 180도로. 그러니까 내 말이니까 좀 이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R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인데 R 약분하면은 이 X라는 녀석은 넘겨주면은 이게 360이잖아? 그러면 2파이분의 360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360도. 그래서 이 각이 2파이분의 360 했을 때 1이 되는 값을 따질 거란 얘기야. 그래서 파이를 180도라고 우리가 보게 될 거야 이제. 파이를 180도라고 보면 돼. 이 호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라볼 거야 이제. 그래서 180도는 파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거는 파이분의 180도고 그래서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인데 라디안이라는 말은 생략할 거예요 이제.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 씁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라디안이라고 부른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60분법에 해당하는 파이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외우는 게 쉬운 게 얘랑 곱해서 180도면 돼 그냥. 그지? 파이가 180도야 그냥. 180도야. 그러면은 30도는 60으로 나눈 거니까 60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으로 나눈 거니까. 그지? 또 90도는 2로 나눈 거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편합니다. 바꿀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떤 재밌는 게 생기냐면은
호의 길이를 r 세타라고 부를 수 있어. r 세타. 이때 이 세타는 60분법에 의한 각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60도일 때 쓰는 게 아니고 라디안으로 계산했을 때. 라디안. r 세타가 되는 호의 길이는. 아까 호의 길이를 뭐 증명을 하면은 자 호의 길이는 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인데 360도가 2파이잖아. 그지? 2파이가 되니까 그러면 세타는 봐봐 세타라는 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잖아. 파이분의 180이 됐을 때가 1세타기 때문에 세타를 먼저 좀 봐야 되나? 자 일단은 세타를 여기서 이제 R세타에서 L을 R세타라고 부를 때 이 세타라는 건 뭐야? 라디안이잖아. 1라디안. 그치? 1세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명한 게 있었는데 R세타에서 세타가 파이분의 180이기 때문에 R 곱하기 파이분의 180 이렇게 되는 거. 여기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거든. 각에 따라서 증명하는 게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정의를 맞네. 세타라는 각의 정의를 1라디안을 뭐라고 하기로 했었지? R분의 L이 1일 때 거를 따지기로 했잖아. 이때 1라디안이지 이게 1라디안 세타값 그지? 그러면은 L은 R 곱하기 세타값이 되는 거야. 1라디안일 때 이때가 1라디안이야. 이 세타값이 그러면 2세타일 때는 2라디안일 때는 호의 길이가 2배가 되겠지. 비례하잖아. 비례. 이때 기준은 1로 준단 말이야. 1라디안. 그치? 파이라디안이 되면은 파이배가 되겠지. 오케이? 라디안 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여기다가 라디안 각을 곱했을 때는 L의 크기도 커진다. 그만큼 2배가 되겠죠. 각에 따라서. 그래서 넘겨줘서 L은 R세타가 되고 L이 R세타이기 때문에 일단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됩니다.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됩니다. 왜냐면 이거 먼저인데 2분의 1 RL 2분의 1 RL을 하면은 부채꼴의 넓이가 되고 L이 R세타잖아. 그치? 자 2분의 1 R 곱하기 L인데 L이 R세타란 말이야. 그러면은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죠. 이게 부채꼴의 넓이가 됩니다. 이제 너네 외워야 될 공식. 원래는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었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하지 않고 2분의 1 R 세타 2분의 1 R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이 되는 것도 라디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뭐 그 증명을 너네가 할 필요는 없고 외울 때 2분의 1 RL입니다. 2분의 1 RL이고 L이 R세타이기 때문에 L이 R세타인 걸 외우는 이유는 세타 값이 R분의 L이라서 1라디안이 R분의 L이라서 그때 세타 중심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우리 알고 있잖아.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하잖아.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았지.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았어. 근데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비례했죠. 그 내용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얘는 360도를 빼죠. 그럼 120도이기 때문에 얘랑 위치는 같아. 좀 더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위치는 같아. 얘도 이사분면입니다. 마이너스 240이라는 거는 밑으로 240 내려가는 거야. 밑으로 90, 180, 270이야. 그럼 마이너스 180에서 마이너스 270까지는 여기에 있는 거야. 이사분면이야 얘도. 마이너스 120은 여기서 끝나겠지. 얘는 3사분면이야. 아닌 게 이렇게 두 개인 겁니다. 그럼 940도는 또 어떻게 돼? 그러니까 360의 배수로, 그러니까 360으로 나누어서 대분수처럼 만들어주면 돼, 그냥. 대분수처럼. 그러면 940은 360으로 나누면 2가 있지. 720이 되고 220이잖아. 그지? 그럼 2와 360분의 220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게 이제 각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360 곱하기 2 더하기 220이 되는 거야. 알겠죠? 나머지만큼 더 가는 거야. 220도의 위치니까 220도는 90, 180,
270 가기 전. 270 가기 전이지? 여기니까 얘는 3, 4분면. 3, 4분면이 되죠. 풀었어요, 이렇게? 그럼 3번은 몇 사분면이겠어요? 마이너스 100도겠지. 음수도 마찬가지예요. 음수도. 음수도 뭐 하여튼 방식. 마이너스 460이니까 마이너스 360 한번 갔어,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도 더 가는 거야. 마이너스 90에서 100도면 여기 위치지? 얘도 3, 4분면이 되고요. 260도는 양의 방향으로 가니까 90, 180, 270 가기 전. 260이면 얘는 3, 4분면. 그리고 아까 그거 생각이 났는데 그 2분의 1 R을 되는 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면은 호의 길이는 원주가 얼마야? 2파이 R이지. 2파이 R 중에 L만큼 차지하게 되겠지. 호의 길이는. 그지? L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만큼 차이를 갖게 되고 있잖아. 그지? 이해되십니까? 채널 이해? 이해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이 한 바퀴가 몇 도야? 2파이 R이지. 그지? 네. 그러니까 중심각 말하는 거야, 중심각. 중심각이 여기서 이 L만큼 차지하고 있잖아. 2파이 R 한 바퀴 중에서 L만큼의 비율과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하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게 각의 크기가 되는 거잖아. 중심각의 크기.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자 넓이가 파이 R 제곱 곱하기 중심각인데 이 파이 R분의 L만큼 중심각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약분을 해주면은 파이 R 해주면은 2분의 L 곱하기 R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RL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중심각을 저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삼각 B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각 B라는 거는 우리가 그 대표각들은 다 했었잖아. 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는 다 했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직각삼각형은 각이 30도랑 45도 사이에도 삼각비는 존재해요. 근데 그게 딱 나눠 떨어지는 값들이 아니라서 다루질 않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삼각비라는 거의 개념 정도만 이제 직관적으로 하는 거고, 좀 본격적으로 이걸 나타낼 때 sin A라는 게 있습니다. sin A. 여기가 이제 각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60분법에 있는 각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라디안 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sin A라는 건 이제 뭐냐면 어떤 비율이냐면 빗변분의 높이야. 직각삼각형의 비율이.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S자 필기자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야 항상. 그러니까 sin A를 구할 때 A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C는 뭐냐? 코사인 A는 뭐냐면 A를 끼고 C 모양으로. 알겠지? 주인공을 끼고 갑니다. 얘는 끼고 가는 애고, 탄젠트 A는 뭐냐면 T자 우리 필기자 쓰듯이 A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만 품고 지나가고 나머지는 시작점들이야 다.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A가 됩니다. 여기가 30도면 탄젠트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삼각비?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옥수 삼아서 한번 해줬고, 이제 삼각함수 정의를 좀 볼 건데, 이제 이런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렇게 그려. 원 위에다가 표현을 할 때, 한번 봐봐. 이런 각을 내가 그려. 우리가 보기 쉽게 뭐 30도라고 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 이런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이 점의 좌표를 한번 따져보면, 일단은 자, 코사인 30도는 얼마야? R분의 자, 이 좌표를 x, y라고 해보자. x, y. 그러면 코사인 30도는 R분의 x지. 여기에서. 그죠? 그럼 사인 30도는
R분의 높이인 Y 값이겠지. 이 높이가 Y랑 Y 좌표값이랑 같겠지. 양수니까 R분의 Y야. 그러면 얘를 표현하면 양변에 R을 곱하면 그리고 X 좌표는 R 곱하기 코사인 30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도 Y 좌표 값은 R 곱하기 사인 30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30도를 우리가 어떤 세타 값이라고 바꿔줄 수 있겠지. 그러면 모든 좌표들은 결국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 R 곱하기 사인 세타 값으로 이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도 내 동경이 뭐 이만큼 이동했어. 이렇게 이동해서 이런 동경이 이 위치에 있어. 그때 이 점의 좌표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x, y 값으로 헷갈리거든? 그 외울 때 이제 요령은 너네 저기 삼성역 가면은 코엑스라고 있잖아. 가봤니? 거기 아쿠아리움 있고 뭐 그렇잖아. 안 가봤니? 아, 근데 시골 애들하고 좀 대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코엑스 안 가봤니, 찬영아? 코엑스 뭔지 모르니? 너 테헤란로는 아니? 강남은 알아? 아니요. 알았어. 좀 전까지 코엑스 몰라서 하면서 되게 여유있게 알죠라고 하네. 도현이 코엑스 안 가봤니? 동대문 쪽 어디죠? 동대문 못 가서지. 동대문보다 살짝 밑에. 무슨 잠실 있는데 거기. 잠실. 잠실 좀 밑에 삼성역 있는데. 몰라요 잘? 가봤어. 봉은사 있고 그 동네. 써도 기억이 잘 안 나. 기독교 서점. 아니 뭐 기독교랑 뭔 상관이 코엑스랑. 봉은사는 안 가봤는데. 가봤지 형민아. 코엑스 가봤잖아. 안 가봤어? 근데 여기는 확실히 선생님이 서울시. 경기 동부 쪽에 좀 오래 살았거든. 선생님은 경기 동부 쪽은 잠실, 강남, 삼성역 이 동네를 많이 가. 가까우니까. 근데 확실히 이 동네 애들은 수원역을 가거나 뭐 용산을 가거나 어디 뭐 이태원 쪽을 가거나 이쪽을 더 많이 놀러 가는데 서쪽을 좀 그런 것 같아. 너네는 이제 대부분 수원역에서 이렇게 놀고 그러잖아, 그지? 서울 놀러 가도 동대문도 잘 안 가지, 멀어서. 세대 차이일 수 있는데 선생님 너네 나이 때 한창 뭐 밀리오레 뭐 이런 게 유명했어. 그러니까 옷 같은 거 브랜드가 아닌데 보세 옷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이제 건물 전체가 그런 옷들이야. 보세 옷들이야. 메이커보다는 좀 저렴하고 모아놓고 막 흥정해서 사는 막 재미가 있는 그런 데였거든. 동대문에 많았었어. 그러니까 동대문이 원래 되게 좌판 깔려있고 길거리 사진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품질도 못 믿고 찝찝했는데 이걸 이제 복합 쇼핑몰에다 다 이렇게 때려 넣은 거야. 조금 더 신뢰도 있어 보이게. 물건은 똑같겠지만 그런 데 있어서 동대문 많이 갔었거든. 너네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 요새는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니까 옷 직접 가서 잘 안 사지. 인터넷으로 사지 대부분. 가서 사니? 입어보고 이렇게. 사이즈 때문에. 쿠팡이 나는 무서운 게 원래 그 사이즈 때문에 네이버 쇼핑 시대에는 이게 반품하기 너무 귀찮잖아. 그 막 반품 막 배송비 내야 되고 막 걔네 옷 입다 잘못되면 반품 안 해주고. 근데 쿠팡을 쓰잖아.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옷을 애매한 사이즈면 다 시켜버려. 옷도 색깔별로 다 주문해서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 놔두고 나머지 환불하는 거야. 이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편한 거야. 오히려 옷 매장 가면 내 입고 있던 옷 다 벗어서 다시 갈아입어야 되고 막 머리 세팅한 거 다 망가지고 막 화장품 묻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 귀찮잖아. 옷 갈아입어야 되고 탈의실 막 기다려야 되고 갑자기 탈의실 누가 열까봐 조마조마해야 되고. 근데 요새는 집에 그렇게 다 한다고 하더라고. 사장이 잘 몰랐지? 코엑스 안 가봤잖아. 코엑스 안 가봤으면 몰라. 그래서 코엑스, 이 정도 코엑스 얘기를 우리는 한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x다 이렇게 좀 외우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표현들은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이렇게 보고 그래서 부호들 코사인은 x, 사인은 y 좌표값 생각해서 부호를 보시면 된다. 뭐 외울 게 없어. 뭐 올스타, 탄코 막 이렇게 해서 외우거든? 외울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거 외우는 거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x 값이 코사인이고 y 값이 사인이구나.
라는 거를 각인시켜서 계속 보는 훈련을 해야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너네 원의 방정식 기억하니? 반지름이 1이고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 어떻게 쓰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반지름이 1이면 1이고 그러면 x는 뭐라고 그랬어? r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지. r 사인 세타지. 그럼 이게 r 제곱이래. 그러면 r 제곱 코사인 제곱이지. 자, 그럼 재밌는 게 r 제곱 코사인 제곱 여기 코사인 세타 제곱할 때는 제곱을 여기다 씁니다. 세타랑 코사인 사이에다가. 그래야 이제 각의 제곱이랑 안 헷갈리니까 이건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r 제곱이라고 하면 r 제곱으로 다 나눠주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야. 세타 값이 같을 때는 세타 값이 다르면 안 되고 같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잘 따라오시면 그렇게는 안 어려울 겁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뭐냐면 라디안으로 되어 있는 거랑 우리가 대표가 외웠던 거 60분법을 했던 거랑 바꾸는 연습을 좀 하라 이거야. 이렇게 번역 연습하듯이 파이가 180이야 6분의 180은 30이지.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바꾸라고. 8 곱하기 사인 30도 더하기 탄젠트 45도. 180을 4로 나누면 45예요. 그치? 그 파이를 180이라고 봐. 이제는 파이는 180도입니다. 그럼 사인 30도 2분의 1이었으니까 4고 탄젠트 45도 1이잖아.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5가 됐고요. 자, 밑에는 6분의 파이고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는 몇 도야? 이제 120도.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120도. 그럼 너네 그거 아니? 사인 60도랑 사인 120도는 서로 같습니다. 많이 하지 않았니? 사각형 넓이 구할 때 그 원리에 대해서 되게 쉽게 설명해 줄게. 이제 우리가 원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재밌는 건데 몇 가지 보여줄게요. 60도일 때랑 120도일 때랑 Y축 대칭이지 이렇게. 그죠?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잖아. 점이. Y 값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그지? 이 각이 60도면은 이게 120도일 때 이게 120도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60도잖아. 여기서 60도 올라간 거, 여기서 60도 올라간 거는 높이가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사인 60도랑 사인 120도는 서로 같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코사인 비교해볼까? 코사인 60도랑 코사인 120도. 코사인 60도. 이때 x값과 이때 x값은 절대값은 같겠지.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절대값의 크기는 거리는 같을까 원점으로부터. 부호만 다르겠지. 그래서 코사인 6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120도랑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 60도는 현재 예분의 얘랑 부호가 다르겠지. 그치? 탄젠트 120도랑 부호가 다르겠지 서로. 양수분의 양수, 음수분의 양수 되는 거니까. 그죠? 부호만 다르겠지.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알아야 돼. 그림에다가 그려보면 각의 위치를 딱 정했을 때 요것만 연습을 많이 해보면 돼. 일단은 코사인 제곱 6분의 파이니까 부호가 사실은 상관없어. 코사인 6분의 파이면 6분의 180이라서 30도야.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 그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은 제곱이니까 4분의 3. 그지?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3. 얘는 120도는 결국 60도랑 똑같다고. 부호만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얘는 탄젠트 60도의 제곱인 거야 결국은. 부호 바꾼 사실은 이렇게 마이너스 탄젠트 60도의 제곱인 거야. 탄젠트 60도는 얼마? 루트 3. 그래서 제곱하니까 3이지. 여기도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네. 그래서 4분의 3 더하기 3. 그래서 4분의 15가 됩니다. 필기해 보시고. 다음 또 코사인 30도는 180 나누기 코사인 60도에다가 4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고요. 자, 이거는 60도, 그지?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탄젠트 45도는 1이니까 1 더하기 3이라서 4. 이렇게 라디안이랑 그러니까 호도법의 각과 일반각 각보는 연습들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자, 요건 좀 요거를 잠깐만 한편을 바꿀 수가 있는데 계산을 다 설명할게요. 자, 원을 이렇게 딱 그려. 반지름 길이가 1짜리인 원을 이렇게 딱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사인 값은 이 점의 y 값이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 각을 라디안이잖아. 각이 1라디안, 2라디안, 3라디안, 4라디안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쭉 올라오면은 여기가 180라디안이고 180라디안, 그러니까 파이까지 갈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2분의 파이가 되겠지? 2분의 파이까지 갈 때는 최대 커져. 얼마까지? 높이가 1까지 커지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0까지. 파이일 때 0. 파이를 지나면 음수로 낮아져.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다가 2분의 3파이, 여기 2분의 3파이겠죠?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에 갈 땐 점점 0의 수렴 하게 돼. 0에, 그러니까 0에 다가가게 되겠지? 마지막에 0이 되겠지?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랑 여기서 내려가는 속도는 똑같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내가 이런 그래프에다 표현을 여기 좌표값이고 여기서 이제 1이야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게 내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딱 해보면 뭐 30도야. 30도는 사인 30도는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30도는 결국은 6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6분의 파이면은 대충 뭐 이렇게 될 거야. 여기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라고 하면 여기는 3분의 파이일 거고 이쯤 되면은 파이쯤 될 거야. 그렇죠? 그림을 리얼리티를 위해서 원래는 더 길어야 되는데 좀 보기 좋게끔 실제로는 되게 스무스한 곡선입니다. 실제로는 이걸 너네들한테 특징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좀 크게 좀 표현을 할 텐데 다 주기를 다 보여줘야 돼서 자 여기를 6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이지 높이가.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일 때 6분의 파이의 2배니까 여기는 3분의 파이겠죠? 여기가 3분의 파이일 때는 이쯤 찍히겠지? 3분의 파이일 때 얼마야? 60도일 때? 2분의 루트 3. 그죠? 2분의 루트 3. 자, 그러면 이게 3분의 파이니까 이 2배겠지, 그지? 3분의 파이일 때, 자, 여기 이렇게 딱 가겠지. 자, 그럼 이걸 이제 그리다 보면 올라가겠지. 올라가다가 2분의 파이일 때는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되겠지? 2분의 파이일 때,
색깔을 좀 바꿔볼까? 네, 2분의 파이라고 하면 2분의 파이일 때가 요 1이겠지.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러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축소시키면은 좀 축소시킬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2분의 여기가 파이일 때는 0일 거고 2분의 파이일 때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지? 그 다음 바뀔 때 또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2파이까지가 한 주기야. 이게 계속 반복돼. 2파에서 4파이, 4파에서 1파이가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그거 똑같이 그릴 수는 있는데 코사인 그래프는 사인 x를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x축으로 코사인 그래프.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켜서 2분의 파이일 땐 0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여기서 시작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사인 x 그래프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코사인 그래프. 서로 평행 이동 관계입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저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생깁니다. 근데 너네들한테 선생님이 아까 이제 강조한 건 뭐냐면 실제로 그래프가 얘가 y는 x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축소시켜놓은 거야. 주기를 좀 짧은 지면한테 표현하려고 이런 거고 실제로는 되게 완만해. 되게 완만해. 파이가 대충 3.14 정도 되잖아. 그치? 파이가 3.14 이러고 어쩌고저쩌고 된단 말이야. 이 값이. 그러면은 자 이게 파이였을 때 2분의 파이였을 때 1이 된다는 건 1.57 정도 됐을 때 1이란 말이야. 그럼 1,1은 여기 있는 거야. 1,1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y는 x 그래프가 얘를 원점에서밖에 안 만나. 실제로는 얘가 되게 완만한 곡선인데 실제로는. 근데 이제 너네 설명을 편하게 하려고 얘를 이렇게 좀 줄여놓은 거야. 이렇게. 좀 축소 당겨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인 x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은 얘가 결국 여기가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원점 대칭이야. 그지? 원점을 기준으로 양옆이 똑같잖아. 이 원점을 기준 내가 이렇게 선 딱 그 원점을 지난 직선 그럼 여기랑 여기 길이가 서로 같잖아. 원점 대칭이야. 사인 x 그래프는 0,0을 지나. 그리고 y좌표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구간이 최소값 마일, 최대값 1. 자, 근데 코사인 x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얘가 이렇게 좌우 대칭이지 이렇게 좌우 대칭. y축을 기준으로 축 대칭이야. 얘는 원점 대칭이고 얘는 y축 대칭입니다. 좌우가 같은 이런 함수를 우리가 y축에 대해 대칭인 거를 우함수라고 부르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참고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사인의 마이너스 x 값은 마이너스 사인 x 값, 사인 x 값과 부호가 달라지고 코사인의 마이너스 x 값은 코사인 x 값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마3을 대입하나 3을 대입하나 똑같은 거지. 근데 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x의 부호가 바뀌면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기는 2파이예요, 둘 다. 서로 평행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좌우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같고 주기도 같아요. 2파이를 한 주기로 갑니다. 2파이가 주기라는 건 식을 어떻게 표현해? fx는 f의 x 플러스 2파이. 주기가 2파이라는 거야, 저 표현 방법은. 탄젠트 x 그래프가 또 있는데 탄젠트 x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얘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죠. 이렇게 어떤 선을 그었을 때 원점을 지나는 어떤 선을 딱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같잖아. 원점 대칭. 탄젠트 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그 특징이 있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일 때는 정의할 수가 없어. 자, 왠지 이것도 원을 딱 그려서 표현하잖아. 금방 이해가 됩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근데 코사인이 90도일 때 얼마야? 이때의 코사인 값은 얼마야? 즉 x 값은 얼마야? 0이지. 0이지. 사인 스타 값은 1이지. 그치? 그러면 탄젠트 2분의 파이는 0분의 1이야. 존재하는 수예요? 존재하지 않는 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있을 때 여기 이 두 위치에 있을 때는 탄젠트 값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언제 0이 되니까 0일 때 파이, 2파이, 3파이일 때는 탄젠트 값이 다 0이에요. 사인 값이 0일 때 탄젠트 값이 0입니다. 그죠? 그래서 0이에요. 0, 파이, 2파이일 땐 다 0입니다. 주기는 뭘까? 주기는 파이야. 주기는 파이야. 자, 이것도 이제 증명하는 게 있는데 결국은 이 1일 때에 밑변의 길이가 1일 때에 높이가 탄젠트 값이잖아. 밑변의 길이가 1일 때에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1일 때에 높이가 탄젠트 값이라고.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세타 값이기 때문에 밑변이 1이면 높이랑 탄젠트 세타 값이 같게 돼 있어. 그지 도현아? 자면 돼. 도현아 자면 어제 몇 시에 했니? 어제 몇 시에 했니? 어? 9시에 왔어? 너 몇 시에 일어났어? 잠시만. 애매해. 눈은 한 7시쯤 떴는데 유튜브 보고 뭐 하느라고 이불에서 나온 건 10시라고 하는 거 이런 거구나. 그래요?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1일 때의 탄젠트 값이면 자, 이때의 이 높이가 탄젠트 세타 값이지. 그지? 그럼 높이가 커질수록 쭉 가다가 막 이렇게. 이것도 좀 그려줄게. 한번. 이렇게. 아직 있었네. 안녕, 반가워가. 자, 원에 똑같이 원을 딱 그려서 다시. 자, 이렇게 딱 됐을 때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다 표현할 건데 내가 밑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자, 요때 이 높이 값이 탄젠트 값이잖아. 그럼 이때가 6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 30도 정도 되는 거. 6분의 파이면 자, 이게 딱딱딱딱 해서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뭐 2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6분의 파이 되겠죠? 6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정도 되고 맞나?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그지? 간격이 똑같겠죠? 자, 그럼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면은 요 정도 딱 돼서 빨간색 하면 안 되겠다. 빨간색으로 자, 이 높이가 3분의 파이일 때 거겠죠? 근데 2분의 파이일 때는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정근선이 딱 생기겠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해? 여기일 때는 문제가 뭐냐면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지만 달라집니다. 밑으로 그려줘야 돼.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요걸로 한번 여기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똑같이 이 길이만큼 밑에다 찍히겠지? 그지? 자,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일 때고, 그지? 그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똑같은 모양을 그리겠지? 모양을.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너네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란 말이야. 여기 다시 그려주면은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주기가 파이거든? 주기가 파이인데 0부터 파이까지가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가 한 주기야. 그래서 여기서 또 반복되면 이렇게. 여기는 얼마겠어? 0이고 여기는 파이야. 0, 파이, 2파이일 땐 다 0이야. 여기 지나가. 2분의 파이니까 파이 지나가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파이, 주기가 파이잖아. 이 길이도 파이야, 이만큼도. 2분의 3파이야, 다음 정근선. 그렇죠? 좀 어렵죠. 오늘 내용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냥 개념 쭉 훑어준 거, 이거 한꺼번에 다 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배운 내용이 삼각함수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 이런 내용이고요. 다시 원래대로 보시면 콘텐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카스마곤의 메리트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거 외구라 그래. 외우라고 하거든. 원래 막 외우라고 그래. 대부분 학원도 학교에서도 외우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만 잘 이해하면 돼.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이거 먼저 설명할게. 이런 거지. 원래 기본적으로 y는 sin x 그래프가 있으면 이 녀석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1이죠. 그지? 그럼 내가 얘를 2배 하면 2배면 어떻게 돼? 최대값이 -2에서부터 2로 2배가 되겠지. 나오는 결과값을 다 2배 할 거니까 1일 땐 2, -1일 땐 -2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A를 앞에다 어떤 A값을 곱하잖아. 그럼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T가 돼. 그러니까 절대값 A가 왜 있냐면 내가 여기다가 -2 sin X를 하면 2에서부터 -2일 거야. 그지? 아니, 쏘리. 결국은 얘 또 -2에서부터 2야. 그지? -1이던 부분이 2가 될 거고 1이던 부분이 -2가 될 거야. 근데 어쨌든 y값의 레인지 자체는, 범위 자체는 2배가 된다. 그 최대 최소의 범위는 2배가 된다. 모양은 달라져. 그러니까 sin x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있잖아. 원래 이렇게 sin x가 있어. 여기다 마이너스 값을 곱한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지?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지금은 2인데 여기도 똑같이 2고 여기도 똑같이 -2가 되잖아. 최대 최소는. 그래서 절대값 씌워놓은 겁니다. 원래의 최대값보다 절대값 A만큼 커지고 원래의 최소값보다 절대값 A만큼 작아지고,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이. 주기는 여전히 똑같아. 몇 배를 해도 주기는 똑같아, 기본적으로.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딱 그릴 거가 있는데 sin x랑 sin 2x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sin x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sin 2x 그래프거든. sin x 그래프는 문제가 뭐냐면 sin 2x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자, 2파이가 될, 자, 파이만 대입해도 2파이가 되지.
파이만 대입해도 2파이가 된다고. 이미 파이일 때 0이고 2분의 파이일 때 파이 값이 돼.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버려. 내가 넣는 거에 안에 1만 넣으려고 그랬는데 2가 들어가고 내가 파이만 입력하려고 그랬는데 2파이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너는 마이크 같은 거 보면 마이크의 볼륨을 켜놓으면 내가 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마이크가 아 이렇게 크게 나잖아. 볼륨을 키워놓으면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 입력값이 2배가 되면 결과값은 2배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sin 2x 그래프는 x값을 내가 반만 넣어도 원래 나오는 결과값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오케이? 그 내용입니다. 주기가 b분의 2파이가 된다. b분의 2파이가 된다. 주기가. 문제 풀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탄젠트는 뭐 굳이 알 필요 없어. 탄젠트는 주기가 요거에 따라서 주기만 그렇게 달라진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숙달하면 돼요. 대충 걔는 이해는 되죠? 지금은 못 외워도 돼. 이해는 되지? 그러니까 앞에다가 A, B, C를 곱하는 거는 위아래의 폭이 커지는 거야. 근데 X의 개수가 커지면은 이렇게 좁아지는 거야. 근데 그 물리 시간인가 배우지 않니? 헤르츠? 아직 안 배웠니? 화학 시간에 헤르츠라는 걸 배우게 돼. 주파수. 주파수라는 말은 들어봤지? 주파수는 진동수와 진폭으로 표현을 하거든. 주파수가 이렇게 된 주파수가 있고, 이런 주파수가 있고, 그지? 다양하잖아. 뭐 이렇게 되는 주파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Z! 여기까지 오늘 좀 설명하고, 오늘 개념만 좀 설명하고, 기본적인 문제들만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 개념만. 오, 벌써 4시 12분이야. 한번 설명하고 5분 칩시다. 자, 요거 하나 좀 설명을 좀 해줄게. 이거 칠판 여러 번 쓰네. 이게 전자칠판이 장단점이 있는데 원래 선생님은 화이트보드를 좀 선호하거든요. 근데 화이트보드는 다 좋은데 문제가 녹화할 때 품질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빔 프로젝트를 쓰면 눈이 부셔. 그게 단점이야. 근데 전자칠판은 그런 건 좋은데 필기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글을 더 이제 가늘게 표현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비싼 거는 좋겠지만 선생님 아직 빈자리 있잖아. 빈자리 채워졌으면 이제 삼성 전자칠판 쓰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아직은 이제 겸손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가지고 필기가 좀 제한되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는 좀 가독성은 좋죠. 좀 필요함 이런 거 없고 분필가루 안 날리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걸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직각삼각형에서 표현을 해줄게. 이렇게. 자, 내가 여기가 30도일 때랑 60도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뭐 잘 알겠지만 코사인 30도랑 사인 60도가 같아. 왠지 아니? 이것 때문이야. 봐봐. 30도 입장에서는 봐봐. 여기가 A, B, C라고 하면은 30도 입장에서 봐봐. 코사인 30도는 C분의 A야. 그지? 코사인 30도 C분의 A야. 60도 입장에서 보자. 60도 입장에서 C분의 A는 사인이야. 그렇죠? 이걸 좀 확장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각을 30도, 60도 말고도 내가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지. 얘랑 두 개 더해서 90도 나와야 되잖아. 그치? 여기가 90도니까.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코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잖아. 근데 얘분의 얘는 얘 입장에서 사인이라고. 그럼 얘는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사인과 코사인 세타는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관계가 되고, 그죠?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관계 되죠? 자, 이렇기 때문에 2분의 3파이 풀만을 해도 마찬가지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넘어오면 이게 이제 등장하는 건데 내가 설명한 이 부분이야. 여기 보면은 자 사인의 2분의 파이 풀마 세타를 하면은 코사인으로 바뀌지. 사인이 코사인에다가도 2분의 파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사인으로 바뀌지. 부호는 아직 보지마. 탄젠트도 2분의 파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번엔 역수가 왜 역수가 되냐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바뀌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가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가니까. 그죠? 자,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나머지들은 사인이면 그대로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 아, 신기하죠? 근데 2분의 파이 꼴일 때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뀝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근데 여기서 부호만 따져주면 돼, 부호. 부호는 뭐냐면 처음에 있었던 이 녀석이 몇 사분면 쪽에 있는지만 알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뀌는 것 뿐이야.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뀔 때는 그냥 절대값이 그냥 바뀌니까 분모값이 바뀌니까. 자 봅시다. 내가 사인이야. 사인인데 파이 플러스 세타 꼴이면은 3, 4분면 쪽이지. 그죠? 파이 플러스 세타 꼴이니까. 그지? 3,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y값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파이 플러스 세타일 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2, 4분면죠. 그지? 그래서 y값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사인 세타 되는 거. 사인 값은 안 바뀌어. 이것도 봐봐. 내가 이때의 사인 값이랑 이때의 사인 값을 말하는 거야. 저것도 이제 증명을 좀 해주면 이런 거야. 내가 이때랑 이때가 있어. 여기도 이 크기도 세타고 이 크기도 세타야. 응? 그러면은 이 녀석은 뭐겠어? 이 녀석은 파이 플러스 세타지. 이 위치는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위치에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이때 y좌표 값이 사인 세타잖아.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꼴이잖아 이게. 그지? 그럼 이거는 무슨 관계야?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부호만 다른 관계야. 절대값은 똑같겠지. 그치? x축 대칭이잖아. 근데 이 값은 또 뭐랑 똑같아? 사인 세타 값이랑 똑같아. 그치? 그래서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값이 똑같아. 어차피. 그죠?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만 보는 거야. 자, 2분의 파이 꼴 아니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꼴이 여기 없잖아? 그러면은 각의 위치만 보고 결정하면 돼. 마이너스 세타면 여기서 약간 내려가는 거잖아? 몇 사분면? 4사분면. 어쨌든 내려갔지? y값은 음수. x값은 양수. 그래서 플러스고 코사인 그대로.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러면. 이게 몇 사분면 쪽에 위치하는지 한번 보면 돼. 파이 플러스 세타면 몇 사분면? 도현아? 파이 플러스 세타야 몇 사분면 쪽이야? 파이에서 좀 더 가는 거야. 몇 사분면이었어? 3, 4분면이지. 그지? 파이 플러스 세타잖아 여기가. 3, 4분면에서는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은 마이너스. 그지? 왼쪽 아래잖아. 마이너스잖아. 그럼 탄젠트 값은 양수.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 그래서 양수인 거야. 파이 플러스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할 때 양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할 때는 2, 4분면이라서 음수분의 양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각의 위치만 보면 되는 거야. 각의 위치. 세타를 0도에서 90도 사이라고 일단은 여겨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또 나중에 나오는데 여겨주면 됩니다. 알겠죠?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다들 너무 오래 집중했죠? 5분만 쉬었다가